안녕하세요. YTN 레저스포츠 말이좋다의 오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동건입니다. 네, 지난 주말 서울 경마공원에선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예비 경마 감독들이 마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공개 사업 설명회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죠.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참 보기 드문 광경이었는데요. 이번 사업 설명회는 경마 감독들의 경주마 위탁 능력을 강화하려는 한국마사회의 새로운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네, 그동안 개업 후 상당 기간 위탁마를 확보하지 못한 채 마방을 공실로 운영한다든가 이런 비효율적인 사례가 적지 않아서 한국마사회는 이번에 신규 감독 선발 기준과 마사 대부 기준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경마 감독들 사이의 위탁 경쟁 무척 치열해질 것 같죠? 그렇습니다. 더 많은 경주마를 확보하려면 그만큼 좋은 실적과 영업 능력도 필요하게 됐는데요. 경주 품격을 결정하는 핵심 인재가 바로 경마 감독인데요. 이러한 변화가 경마의 질적인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순서는 말과 함께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 명마목장의 박성구 회장을 만나봤죠. 그렇습니다. 요즘 한창 주목을 받고 있는 경주마 스팅레이와 브리그, 라이징 글로리 모두 생산해낸 그야말로 마이더스의 손인데요. 지난 3월에는 2억 9천만 원짜리 최고가 경주마를 배출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제주 시내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 한라산 중턱에 있는 명마목장입니다. 서울 경마공원의 마주인 박성구 씨가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의 하루는 6만여 평에 달하는 목장을 찬찬히 둘러보는 일로 시작됩니다. 오늘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망아지 패독. 어미말들과 갓 태어난 새끼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어린 망아지들이 있네요? 네. 요 말들은 태어난 지 일주일 내지 열흘간만 요 좁은 데서 적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넓은 패독으로 나가기 위한 조그만한 그 적응 패독이에요. 그럼 일단 갓 태어난 망아지들은 다 여기서 적응 기간을 거치고 네. 넓은 패독으로? 예. 여기서 전부 다 어떤 말이라도 여기서 일주일 내지 열흘간 적응을 합니다. 망아지는 사람과 달리 태어난 지 1시간 정도 지나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모유는 대략 5, 6개월까지 먹이는데요. 그동안에는 어미말과 망아지들이 함께 생활하며 특별 관리를 받습니다. 말이 태어나서 어미말이 산통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보통 한 달간은 우리가 산통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가지면서 이 2시간마다 한 번씩 말을 순회하면서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 찾아간 곳은 임신한 말들을 모아놓은 패독입니다.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앞둔 이 말은 델리시아스라는 이름의 씨앗말인데요. 미국 켄터키에서 고가에 수입된 후 미스터 퀵과 브리그를 생산하며 박성구 회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말입니다. 선진국에서 미국, 영국에서 씨순말의 영향이 약 60%, 암말이 40% 정도라 그랬는데 요새는 역전이 돼가지고 모마의 그 혈통이 60%, 풍마의 혈통은 40% 정도로 지금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말은 놓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나봐야 7두 정도 생산하고 부마는 수백 두 내지 1000두 이상을 생산하니까 그 성적 내기 데이터가 좋고 그래서 부마의 영향이 더 많은 걸로 일반인은 알고 있습니다. 1997년 경주마 생산에 뛰어든 박성구 회장은 2010년 챔피언 벨트를 시작으로 2011년 라이징 글로리, 2012년 브리그, 그리고 올해 미스 앤 텍사스 자마까지 4년 연속 3월 경매 최고가의 주인공을 탄생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마이더스의 손인데요. 특히 미스 앤 텍사스와 시수말 액톤파크 사이에서 태어난 자마는 지난 3월 2억 9천만 원에 낙찰되며 큰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막 기쁨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두려움도 많았죠. 왜? 실제로 이 2억 9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과연 가져가서 좋은 성적을 내줄 거냐
하는 이런 걱정도 상당히 심하고, 또 우리가 생산 면에서 볼 때는 최고가가 갱신된 거는 좋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경주마 그 판매 흐름이 중간층이 약해져 버리고 양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양극화가 된다는 거는 좋은 거는 비싸게 팔리지만 나쁜 거는 너무 생산 원가도 안 되게 팔리면서 또 팔리지도 않는 말이 나오니까 그런 것이 생산 농가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사실 박성구 회장은 1993년 마주가 될 때까지 경마장은커녕 말을 제대로 구경해본 경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해서.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로 병원을 운영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마주가 되고 결국 목장 사업까지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경마에는 문외한이었던 그가 어떻게 10여 년 만에 최고가 경주마들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육성마는 1년에 2번 성장 과정이 있을 때 그때 충분한 영양분과 칼슘을 보급해 준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말이 다쳤을 때 얼마나 빨리 발견해서 처치를 해주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 밥을 3끼 주면은 결과적으로 밥 주는 동안에 1시간 동안 말을 관찰하면서 질병이라든지 외상 이런 거를 빨리 치료해주는 그런 면에서는 저희 목장이 좀 좋은 고가 말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있을 경주마 경매에서 명마 목장의 이름을 걸고 선보이게 될 1세 암말들입니다. 매니피와 액톤파크, 피코 센트럴 등 국내 대표 시수말들의 자마들인데요. 드넓은 초지를 질주하는 말발굽 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막 땅이 울립니다. 경주마는 이런 데서 뛰어야 폐활량도 증가되고 후구가 발달돼서 추진력이 아주 강력해지기 때문에 넓은 데서 뛰어야 있어야 되지 좁은 데서 있는 말은 명마가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들른 곳은 마방 안. 태어난 지 50일 정도 된 망아지가 어미 없이 홀로 있습니다. 이 말은 필승기원이라는 어미마의 자마인데 필승기원이 얘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산통으로 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니피의 새끼로서 기대되는 말인데 애미가 폐사를 했어요. 아끼던 말을 떠나보낼 때마다 자식을 잃은 것처럼 가슴이 아프다는 박성구 회장. 지금까지 최고가 경주마를 키워낼 수 있었던 데에는 말을 향한 그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잘 클 수 있으면. 올해 나이 73. 어느덧 은퇴를 고려해야 할 나이가 됐지만 오늘도 그는 어린 말들을 돌보며 가슴에 품고 있는 꿈을 생각합니다. 저희 목장에서 생산된 말이 세계 무대에 나가서 경주를 해서 입상을 할 수 있는 특히 금년도에 한일 교류전이 있는데 우리 목장 말이 여기에 나가서 우승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세계 무대 그룹 경주에 적어도 출주해서 입상을 하는 말을 꼭 한번 생산해 보고 싶은 게 희망이고 바람입니다. 이루고픈 꿈이 있는 한 열정은 결코 나이 들지 않습니다. 희망찬 내일을 향해 박성구 회장은 끊임없이 질주하고 또 질주할 것입니다. 네, 제주 명마목장의 박성구 회장을 만나봤는데요. 수십 년 동안 경주마를 생산해 온 게 아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내내 산부인과 의사로 살다가 97년에서야 비로소 경주마 생산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처음에는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불과 10여 년 만에 최고의 경주마들을 배출해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세계 무대에 나가서 입상하는 말을 생산해 보고 싶다는 박성구 회장의 꿈 꼭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승이 아니라 연패를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 경주마죠. 차민걸을 만나보겠습니다. 8살 된 경주마 차민걸입니다. 지난 26일 서울 경마공원에서 열린 제6경주에서 입상에 실패하면서 96연패를 기록했습니다. 2007년에 데뷔한 뒤 96번 경주에 나가 단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경마 사상 최다 연패 기록이자 현역 경주마 가운데 최다 출전 기록입니다. 얘도 이제 4군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경쟁이 안 되더라고요. 맨날 진짜 한 3, 4마리 정도 이기고 최선을 다하지만 약간은 이제 얘도 나이가 있고 어린 마디랑 뛰다 보니까 이제 좀 체력이 많이 딸리는 것 같아요. 경주마의 전성기는 보통 4살에서 5살입니다. 8살인 차민걸은 사람으로 치면 40대의 나이입니다. 때문에 잔병치레 없이 레이스에 꾸준히 출전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경주마는 성적에 따라 1군부터 6군까지 등급이 있는데 차민걸은 그동안 3등을 8번 하면서 6군에서 4군까지 올라왔습니다. 4군 승격도 기대밖의 선전이었습니다. 경주로 큰 상금은 못 벌어왔지만 마주가 차민걸을 아끼는 이유는 늘 최선을 다해 뛰는 성실함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1등만 바라보고 있는 세상에서 좀 능력이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이렇게 좀 고무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앞으로 말이 되게 20살까지는 살 수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목표인 100번을 완주하기까지 이제 4번의 경주를 남겨둔 차민걸. 1등만 기억하는 경쟁사회에서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한국인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YTN 김동리입니다. 네, 단 한 번도 우승을 하진 못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차민걸의 모습. 저는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이 짠해져요. 그렇습니다. 저는 차민걸이 계속 달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변형남 마주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둘이 아름다운 인연 끝까지 오래도록 행복하길 바랍니다. 예. 자, 이번에는 러시아에 있는 크렘린 승마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러시아의 전통 승마술을 가르치고 있는 곳인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러시아 크렘린 승마학교에 있는 실내 공연장입니다. 신나는 민속음악에 맞춰 학생들이 아찔한 승마고개를 선보이는데요. 달리는 말 위에서 자유자재로 연기하는 모습에 관중들은 잠시도 눈길을 떼지 못합니다. 2006년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교한 크렘린 승마학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러시아 전통 승마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선보이고 있는 공연은 디히지토프카 승마술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요. 카프카스 산맥과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발생한 승마고개 하나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기술입니다. 크렘린 승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디히지토프카를 연기하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Первое – это работа с лошадью, да. Нужно уметь доверять ей, чтобы она доверяла тебе. Ну, естественно, работа физически, опять же, не должно быть страха. Если ты в чем-то сомневаешься, проще не делать. Вот, знаете, как говорят, боишься – не делай, делаешь – не бойся. Вот также здесь такой же принцип работы. 공연단에는 여학생도 2명 있는데요. 18살 율리아는 디히지토프카가 배우기 힘든 고개술이라서 더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Подготовка мне интересна потому, что в этом виде спорта много направлений, в которых можно развиваться. Это помимо верховой езды, в которой, наверное, невозможно достичь предела совершенства, это также акробатика, владение оружием, как в пешем, так и в конном строю. Поэтому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учиться чему-то новому. 크렘린 승마학교 학생들은 해외 공연도 다닙니다. 작년에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6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달리는 말 위에서 인간 피라미드를 쌓는 최고의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정기적인 해외 투어를 통해 러시아의 멋진 전통 승마술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퀸즈투어 2번째 관문인 KNN배 경마대회에서 용두성이 강력한 우승 후보들을 제치고 깜짝 우승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경주 보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9일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 제5경주로 열린 KNN배 경마대회입니다. 2013년도 퀸즈 투어의 두 번째 관문으로 총 15마리의 안마들이 출전해서 경합을 벌였는데요. 4코너를 선회할 때까지 경주를 이끈 것은 우승 후보로 지목됐던 12번마 우승태였습니다. 5번마 초원의 별과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며 경주를 빠르게 이끌어 나갔는데요. 하지만 직선주로에 접어들면서 동시에 발걸음이 무뎌졌습니다. 이 틈을 타 2위 그룹에 있던 8번마 폭풍여우가 무서운 기세로 선두권을 향해 질주했고 동시에 9번마 시크릿 위스퍼와 용두성도 추입을 시작했습니다. 경주 막판에는 시크릿 위스퍼와 용두성이 폭풍여우까지 제치고 거의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했는데요. 두 마필의 최종 승부는 사진 판정 결과 용두성이 스크릿 위스퍼를 코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3관 경주의 마지막 관문이죠. 145회 벨몬트 스테이크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8일 미국 벨몬트 경마장에서 2,400m 장거리로 펼쳐진 벨몬트 스테이크스 경마대회입니다. 켄터키 더비에서 12위를 기록했던 펠리스 멜리스는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의 우승마인 옥스바와 갑축전을 벌이다가 결승선 400m를 앞두고 선두로 부상했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가공할 만한 뚝심을 발휘하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는데요.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켄터키 더비 우승마 올브는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고군분투했지만 3위에 그쳤습니다. 일요일 서울 경마공원에선 MBN배 타이틀 경주가 펼쳐집니다. 어떤 경주마들이 출전할 예정인지 전문가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살펴볼 경기는 서울 경마공원에서 일요일 9경주로 펼쳐지는 MBN배 타이틀 경주입니다. 혼합 1군마들이 출전하는 레이스로 경주 거리는 2,000m입니다. 1군까지 고속 승분해온 신예 준족들과 그동안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산전수전을 겪은 노장마들이 한데 어울려서 대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철 기수의 해동천왕입니다. 최근 출전한 두 경주에서 우승 1회, 준우승 1회를 기록하며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후반 탄력이 뛰어나며 장거리 경주 경험이 풍부해 선전이 기대됩니다. 2번마 지상전은 산전수전을 모두 겪은 풍부한 경험을 소유한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의 훈련 중 가장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해내면서 이번 경주에 대비해 왔습니다. 강인한 승부 의지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좋은 성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국 기수의 놀부만세입니다. 지난해 JRA 트로피 경주 우승을 비롯해 3연승을 기록하며 빠르게 승분했습니다. 1군에서 강한 상대들과의 경주 경험이 풍부해 선전이 기대됩니다. 김옥성 기수의 금덩입니다. 지난 2월 1군 데뷔전에서 정상급 외산마들을 상대로 준우승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경주 초반 순발력에 뛰어난 경주마로 체력 안배에 성공한다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8번마 와츠빌리지는 출전마 중 가장 나이가 어린 3세의 경주마입니다. 아직 망아지 티를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1군까지 승분한 장래가 촉망되는 경주마입니다. 경험이 많은 말들과의 싸움에서 다소 불리한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은 이번 경주에 대비해서 문세영 선수의 노련한 그 말몰이 기술에 힘입어서 이변을 일으킬 태세입니다. 혼합 1군마들이 출전하는 MBN배 타이틀 경주. 과연 어떤 경주마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기대됩니다. 네, 하여튼 레저 스포츠 말이 좋다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요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